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적진에 가장 먼저 침투해 가장 늦게 탈출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단 20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한 특수부대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붉은 베레를 쓰고 3년간의 육해공 특수훈련을 모조리 완수해야 가능하며 절대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총 인원이 20명밖에 되지 않는 특수부대의 특수부대라 불리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지난 2011년 3호 쭈알리호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포됐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 707 특임대 정도로 강한가? 라며 해군 고위급 장성들에게 물었죠. 김관진은 수도기계화부 병사담 26기계화 보병여단장, 육군 제35 보병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제2군단장, 합참작전본부장, 제30야전군 사령관, 제33대 합참회장을 역임하면서 특전사들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 특임대 등 최정예 특수부대 훈련 모습을 수없이 지켜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적에게 납치된 3호 주알 2호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07 특임대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할 텐데 당시 아덴만 작전에 투입될 해군 특수전 요원들, 즉 UDTC의 능력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해군 고위급 장성들은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더 강합니다라고 말이죠.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김관진이 꺼낸 707 특임대는 실제 대탈화 작전, 요인 경호, 응징보복 이외에도 소위 X파일이라 불리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절대로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특수작전입니다. 이런 특수한 임무를 맡다 보니 그 훈련이 상당히 위험하고 고난합니다. 일례로 실내에서 불을 전부 끈 상태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상관 옆에 풍선 하나를 매달아둡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서 그 풍선을 실탄으로 사격해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훈련을 수없이 실시합니다. 1mm의 오차만 발생해도 상관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위험천만한 훈련이죠. 이렇듯 김관진 장관은 707 특임대의 특수훈련을 모조리 목격하고 보고받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다라는 특수지역에서 수행되는 해군 특수전 요원, 즉 UDTC의 훈련을 목격한 적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일반인들도 쉽게 이름을 접하고 그 모습이 드러나는 특수부대가 있는 반면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특수부대도 있습니다. 붉은 베레라 불리는 컴백 컨트롤팀, 이른바 공군 공장통제사 또한 CCT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베일에 가려진 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다양합니다. 붉은 베레부터 시작해서 특수부대 중 특수부대, 침투로의 개척자, 가장 먼저 침투해 가장 늦게 탈출하는 부대, 대한민국 최정랩 20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 등등으로 불리죠. 그럼 공정통제사는 어떤 임무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슬로건처럼 가장 먼저 적진에 침투해 가장 늦게 탈출하는 임무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입니다. 즉,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아군의 공중 강화 및 미사일 유도를 위해 신속하게 적진으로 침입해 공정작전을 수행하게 되죠. 공정작전이란 전시의 공수부대원이나 물자를 공수하는 작전을 뜻합니다. 이 공정작전을 위해 적진으로 침입해야 하기 때문에 헬기에서 뛰어내려 빠르게 낙하하거나 바다 밑을 통과해 은밀하게 침투하거나 적군의 눈에 띄지 않게 유령처럼 잠입하는 방법으로 적진으로 침투하죠. 그렇게 침투한 후 아군 항공기가 적절한 병력과 장비를 투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공관제에는 통해야 합니다. 항공관제 또는 항공교통관제는 쉽게 말해 항공기의 이동 방향을 컨트롤하는 임무를 말합니다. 항공기의 이착륙 허가, 공중대기 지시, 활주로 진입 방향 지시, 이륙 방향 지시 등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죠. 따라서 적진에서 아군 항공기를 유도하는 특수임무상 필수적으로 항공관제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영어도 능수능란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그 능력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리는 두 개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해적으로부터 한국 선원들을 구출해낸 것으로 유명해진 해군 특수전전단 UDTC, 그리고 검은 베레를 쓰고 적후방으로 침투해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요인을 납치하는 특전사 중 최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707 특임대가 그들이죠.
그런데 이 공정통제서는 이들보다 한 수위의 능력을 보유합니다. 왜냐면 공정통제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UDTC에서 1년, 707 특임대에서 1년, 그리고 자체적으로 1년의 특수훈련을 모두 거쳐야 비로소 붉은 베레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명의 공정통제사를 키우기 위해 최소 3년이 필요한 것이죠. 이들은 매년 공군 부사관 중에서 극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훈련하며 훈련 과정에서 낙오하지 않고 무사히 3년을 보내면 비로소 붉은 메레를 수여하는데 끝까지 훈련을 온화수하는 인원은 고작 1에서 2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훈련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으며 대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군을 통틀어 가장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가장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중 특수부대라 불리는 것이죠. 평시에는 절대로 눈에 띄지 않지만 전시가 되면 가장 빛나는 부대로 거듭납니다. 이렇듯 군인 중에서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이 존재하는데요. 전 세계에는 어떤 특수부대들이 있을까요? 특수부대 중 세계 최강은 단연 미국입니다. 그 규모면에서도 그 능력면에서도 아주 잘 알려져 있죠. 1년 국방비가 760조 원으로 전 세계 국방비의 36%를 차지하며 2위부터 8위까지의 국방비 지출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는 만큼 미국은 특수전사령부라는 거대한 조직을 특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의 최근에는 해병대까지 모든 특수부대를 지원하고 통제하죠. 대표적으로 해군 특수전전단 네이비실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미국이 10년간 투적해온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대죠. 1962년도에 창설된 이 특수부대는 해군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땅, 하늘, 바다 가릴 것 없이 작전을 수행하는 전천후 요원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하천 지역에서 비정규 작전을 수행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고 1991년 걸프전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펼쳤죠. 총 인원은 3,000명으로 300명씩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 최고의 저격수 영화로 알려진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 크리스 카일도 네이비실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비실 내에서도 대구그루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팀 6이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 개발단의 첫 글자를 따 대그그루라고 부릅니다. 대구그루는 미 해군 네이비실의 팀 6를 뿌리로 두고 있으며 육군의 델타포스, 공군의 제24 특수전술대대와 함께 특수작전사령부의 타이어1으로 분류되는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육군 특정단 그린베레나 네이비실이 하는 임무보다 훨씬 비밀스럽고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죠. 델타포스는 그린벨의 소속이 아니더라도 자격만 갖추면 육군 정규부대나 하군 특수부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대부그루는 오직 네이비실 요원만 지원할 수 있어 그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네이비실에서 최소 5년을 복무해야 지원 자격이 갖춰지는 만큼 대부분의 대부그루는 20대 중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델타포스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능력이 상당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아야 하며 선발된 합격자는 그린 스쿼드론에서 9개월 동안 대부그루만의 특별훈련 OTC를 수료한 후에 실무에 배치됩니다. 최고 중에 최고를 선발해 훈련시키더라도 최종 훈련을 수료하는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고 하니 얼마나 고된 훈련인지감이 오시죠. 대부그루는 육군의 델타포스와 더불어 최정예 부대로 평가되는데 겉으로는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지만 백악관의 지휘를 직접 받는 합동특수전사령부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백악관이 다이렉트로 지시하는 비밀 부대인 것이죠. 사실 특수부대의 원조는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공수특전단 SAS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중 북부아프리카 사막에서 독일군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이들은 1980년 런던 주재이란 대사관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해결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980년 4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시선이 런던으로 쏠립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런던 주재이란 대사관을 강제로 점거해버렸기 때문이죠. 6명의 괴한은 이란 대사관을 지키던 경비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비자 신청을 위해 방문 중이던 BBC 직원을 포함 총 26명의 인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아라비스탄 해방을 위한 민주혁명운동이라 칭했는데 이라크에서 훈련과 무장을 지원받아 이란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이란 대사관을 점거했죠.
이들의 요구는 이란 남부 지역의 쿠제스탄의 자치권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란에 수감된 91명의 동료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꿈쩍도 하지 않자 영국 특수부대 SAS가 출동합니다. 비록 협상 중 인질 1명이 사망했지만 6명의 괴한 중 단 1명의 생존자만 남기고 전원 제거하면서 11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이 특수부대가 세상에 알려졌죠. 그리고 지난 2015년에는 이슬람 국가 IS의 근거지인 시리아 라카를 침투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지하디 존을 제거했습니다. 총 8명의 특수임무팀으로 구성된 SAS는 그들의 의심저 5.5km까지 접근한 후 드론을 발진시켰습니다. 표적에 근접한 드론은 헬파이어공 대시 미사일을 투하했고 완벽하게 지하디 존을 제거했죠.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면서 역시 특수부대의 원조 영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한때 미국과 냉전 시대를 주도했던 러시아 역시 특수부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스페츠나츠라는 특수부대를 운영하는데 스페츠나츠는 러시아어로 말 그대로 특수부대를 통칭합니다. 서방 국가들의 극강의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1950년에 창설됐죠. 그중 알파와 빈펠리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극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대테러 부대가 있습니다. 붉은 특수부대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북한군 20만 명에 맞먹는 전투력을 갖춘 세계 최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친 후에 훈련소로 입대하는데 그 훈련이 시작되면 인간병기로 태어난다고 하죠. 특수부대 훈련 중에서도 지옥이라 불리는 훈련을 마치면 비로소 여단에 배속되어 정보 수집, 파괴, 후방 교란, 요원 납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됐기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는 현역 격투기, 선수수 또는 스포츠 선수로 활약하면서 신분을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츠나츠 소속 알파는 특히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지난 1995년 10월 14일 현대전자 직원들이 모스크바에서의 단체 연수를 마치고 크렘린궁에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스에 오르자마자 무장괴한이 난입해 29명의 민간인을 인질로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체첸 사건 등을 겪으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에 대한 작전 계획도 완벽히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협상팀이 괴한에게 현금 가방을 넘기고 알파팀이 탄 트럭이 버스 옆을 지나가는 10초 만에 모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트럭 위에서 쏜 단 한 발의 총알로 괴한이 제거됐죠. 이 덕분에 러시아 특수부대는 한국과 인연이 생기기도 했고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됐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공동의적 이스라엘 역시 특수부대 강국입니다. 영국 SAS를 본따서 사이렌 메트컬이라는 특수부대를 창설했는데 이스라엘군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임무를 비밀리에 수행합니다. 특히 1976년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이스라엘 국민 100여 명이 인질로 잡힌 적이 있었는데 이들을 전부 구조하면서 특수작전 역사에 굵직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및 모세 양론 전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엘리트들이 전부 사이렌 메트칼 출신이라고 하죠.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붉은 베레 등의 특수부대 외에도 한국 역시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는 인간병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사시 감정은 제거 임무를 수행하며 북한 특수전부대에 대항할 정예요원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는 자국에 파견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 알 나흐얀은 한국을 방문해 특전사의 테러 훈련을 참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훈련을 살펴본 왕세제는 이런 부대가 아랍에미레이트 군대를 훈련시켜주면 좋겠다면서 김태용 국방장관에게 특별히 부탁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이듬해 실제로 특전사를 파견하죠. 이들이 바로 태양의 후예 모델이 되었던 아크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파병 이후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국방협력이 급격히 발전합니다. 한국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수입해갔죠.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파병 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랍에미레이트는 393억 원의 무기를 수입해갔지만 파병 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액이 1조 2천억 원으로 30배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국가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